네, 주제는 사상체질의학인데 ABO 혈액형 성격론부터 계절 선호 성격론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과학적인 성격 분류, 기질 이론이라면 이제 사상체질의학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네, 그 전에 먼저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기질, 성격과 같은 것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 게 가능한 접근이냐, 이렇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기질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성장하면서 또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그 와중에 늘 변하지 않는 특징들이 일관되게 보이더라는 말이죠. 이런 변하지 않는 특징들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검사 중 하나가 바로 TCI 검사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MBTI 검사를 떠올렸는데 다른 검사가 있었군요. TCI라는 검사는 조금 생소한데요? 네, MBTI 검사도 사람의 성격 유형을 총 16가지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검사 결과가 계속 바뀌기도 한다고 하죠.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기질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는 원론적으로 TCI 검사가 요건에 더 부합합니다. 아, 그렇군요. 과연 어떤 검사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TCI 검사 예시 결과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임상 상담 심리학 석사 과정 공부할 때 한창 보고 그 이후로는 본 일이 거의 없어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아, 상담 심리학을 또 공부하셨군요. 네, 일단 TCI 검사 배경이나 이런 설명들은 다 생략하고 간단히 시험 결과지 내용만 살펴보면서 어떤 검사인지 어떤 결과를 알려주는지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TCI 검사에서는 일생 동안 비교적 변하지 않는 성격적 특징들,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죠. 이 기질 4가지를 먼저 평가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렇게요. 그리고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3가지가 있고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이렇게입니다. 아, 그럼 이 검사 결과가 그 MBTI 검사처럼 어떤 설문 문항에 대답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령별 검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40개의 문항으로 설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이렇게 성격 척도 3가지는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했죠. 네. 여기에는 인격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4가지 기질 척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소한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이 기질 척도에서 각각의 하위 척도를 한번 보시면 요거네요. 네. 예, 자극 추구에는 탐색적 흥분 대 관습적 안정성, 또 충동성 대 심사숙고, 무절제 대 절제, 자유분방 대 질서정연, 또 위험 회피에는 예기불안 대 낙천성,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쉽게 지침, 활기 넘침, 또 이제 사회적 민감성에는 친밀감 대 거리두기, 의존 대 독립, 인내력에는 끈기, 성취에 대한 야망, 완벽주의,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대충 척도마다 어떤 성격 요소를 평가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네. 이 사람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모험을 즐기고 도전적인지, 아니면 안정을 지향하고 보수적인지, 아니면 사교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것들이 평가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넘어가고요. 앞에 기질 척도 4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 절대 안 변해 할 때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사상체질에서 체질의 변하지 않는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와 또 성격이 유사합니다. 네, 항목도 딱 4가지인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지만 혹시 사상체질과 똑같은 건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처음에 이 TCI 검사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기질을 평가하는 심리학 검사 도구인데 항목이 4개니까 혹시 이런 기대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 TCI 기질 척도 4가지가 사상체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 네.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서로 다른 차원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상체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꾸 먼저 언급을 하게 되어 좀 죄송한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상체질의학에서 체질을 구분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준은 외형 차원에 적용되고 어떤 기준은 정서적 차원에 적용이 되는데 가령 이런 기준이 차원을 넘어서 혼재된 채로 적용이 되면 체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게 되죠. 네. 물론 이 TCI 검사는 모두 성격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또 차원이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 것도 같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예, 사상의학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 넘어가고요. 네. TCI 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인간의 변하지 않는 기질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고 그 구분 기준은 사실 잡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많은 성격을 넷으로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기질적 특징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절 성격학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관찰 결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더라는 귀납적 근거로 귀결이 되거나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근거를 댈 수밖에 없게 되죠. 유전자 정보에서 근거를 찾고자 해볼 수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 통계에서 벗어나는 아웃라이어임을 자처하고 기질이론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부러 행동하면서 이론의 오류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이론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몇 년 뒤에 뭐 집에서만 틀어박혀서 지낸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평생 지속된다는 이 기질도 일부러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네, 쉽게 표현하시면 그렇습니다. 물론 기질이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오랜 시간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기질 검사들에는 이론적으로 그와 같은 한계점이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지녀야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심리, 정신을 규정하는 어떤 이론이 한 개인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이야기입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론이든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기질과 관련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입학해서 반배정을 받을 때 모자 한 번씩 쓰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성격이나 적성 같은 것을 이 모자가 판단해서 반을 배정해주고요. 네, 이 해리포터 안 본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 호그와트 마법학교 입학할 때 그 반배정 분류 모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뭐 호그와트에 입학해서 반배정을 받을 게 아니라면 사실 모자를 쓰도록 강제를 할 수 없는 거죠.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는 거고 어차피 우리 모두 머글이기 때문에 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TCI라는 기질 성격 검사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이 기질 이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사상체질 이야기도 조금씩 해보려 합니다.